식량 안보와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지탱 공간, 지역 핵심 공간입니다. 바로 농어촌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그리고 기후 위기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기관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김인중 사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처음 생기기는 1908년에 그 군산 지역에 있는 옥구 서부수리조합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현재의 모습을 갖춘 건 2000년에 그 농지개량조합, 그다음에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그렇게 세 개의 기관이 통합이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기능은 크게 한 네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지 정리나 배수 개선과 같은 그런 농업 생산 기반을 정비하는 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수지나 양수장, 배수장 이런 농업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지 지원을 통해서 전업농의 그 규모화와 그다음에 청년농의 창업을 그런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은 그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일. 그렇게 네 가지가 저희 공사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최근 농어촌을 둘러싼 그런 대내외 상황이 급격히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우리 공사가 좀 집중해서 추진하려는 그 방향이 또 궁금한데요. 예. 최근에 농업 농촌을 둘러싼 변화를 대표적인 것들을 들자면 아마도 기후 변화, 그다음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AI나 로봇과 같은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발전, 그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업 부분에서는 요새 이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난에 대한 그 대응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로 인구 감소나 고령화와 관련돼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고령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농업을 책임질 청년 농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여기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면서 점점 농촌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농촌 지역의 활력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농업에 접목을 시켜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거냐, 이게 또 저희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청과 경상 지역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있기도 했는데요. 공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또 그 정도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산청에서는 불과 한 3일 동안에 거의 800mm 가까운 비가 왔었고요. 예. 군산에서는 1시간에 150mm가 비가 온 적도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 가뭄이 또 발생을 하는 그런 복합재난의 양상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거,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 시설물이 한 14,500개 정도 됩니다. 예. 이 시설물들의 기능을 유지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농업 시설물들이 대부분 좀 오래전에
그 만들어진 게 많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과거에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심해지는 그 자연재해에 대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농업 시설물이 재기능을 하고 또 성능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측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사람이 재해 상황을 판단을 하고 수작업으로 모든 그런 농업시설물들을 조작을 했다면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재해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리고 농업시설물들에 대한 그런 조작들도 모두 자동화 내지는 지능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농촌에 어떻게 하면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그 해법도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활력 저하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전국에 한 1,404개 정도의 읍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720개 읍면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거나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농촌의 활력을 제고를 하려면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농촌 공간을 좀 정비를 해서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를 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과 공장, 축사 이런 것들이 뭐 뒤섞여서 혼재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노후주택이 많다든지 아니면 빈집, 폐가가 많다든지 해서 농촌 공간을 좀 훼손하는 이런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시민들이 살기에 좀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농촌답고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교육이나 의료, 문화, 복지, 교통 이런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가 늘어나야 됩니다. 물론 도시 지역만큼 농촌 지역에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렵겠지요. 예. 그렇지만 농촌에서의 삶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을 정도는 제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에 맞는 그런 지역 산업을 육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3가지 문제가 뭐 특정 부처나 아니면 특정 기관, 특정 지자체의 힘만으로 될 일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범정부적으로 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인구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젊은 농어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이제 농업을 창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결국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 농지와 주택입니다. 예. 근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또 초기 자본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농지와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그래도 젊은이들이 농촌 지역에 정착을 하고 농업 창업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농지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 뭐 2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청년 창업농이 그 농지를 구매하고 싶다, 구입하고 싶다 한다고 하면 장기 저리에 농지 구입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런 구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제 장기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와 관련돼서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청년농들을 위한 마을을 이렇게 한 30호 규모 정도의 마을을 만들고 그 안에는 주택과 함께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육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그 포함을 해줘서 청년농들이 좀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사업도 임대주택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초기의 부담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청년농들이 최대한 농촌에 정착하고 농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청년농에게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지나치게 이 청년농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나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년층이라든지 이제 노년층이 소외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혹시 대책도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서 그런 좀 문제 제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농지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한 70% 정도가 청년농에게 지원이 되고 한 30% 정도가 뭐 중장년층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농지에 지원되는 전체적인 파이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농에게 지원되는 규모도 유지를 하면서 이 기존의 전업농이나 중장년층에게 지원되는 규모도 점점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노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은퇴를 하게 된다면 은퇴 후에 생활 안정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나 아니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를 다 경영이양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은퇴 직불금이라는 걸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농지연금이나 은퇴 직불금을 통해서 그 노년층의 농업인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스마트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스마트팜이 무엇이고 기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팜은 결국 뭐 ICT 융복합 기술을 농업 생산에 접목을 시켜서 농업 생산 과정을 정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지능형 농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그 스마트팜에 청년 농업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까지 한 6개소 정도를 했고요. 올해도 9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팜을 좀 많이 확산을 해서 청년농들이 보다 더 스마트팜에 많이 접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올해는 이제 국가농업 AX 플랫폼이라는 걸 처음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민간 기업과 정부가 그 출자를 해서 SPC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뭐 스마트팜을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솔루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로봇 등을 이용한 농작업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걸 모두 체계화할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진전이 되고요. 예. 국민 경제 규모가 크면서 이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렇지만 농업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를 공급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고요. 또 최근에 그런 기후 변화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로 인해서 이 농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아울러서 우리 농민들이 또 사랑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하는 기후와 미래에 발빠르게 대응해서 활력 넘치고 행복한 농어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